안녕하세요.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은 동탄깁생 원장 조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깁생 고등부 원장 윤성호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등부 원장 정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동탄 깊은 생각 수학학원에서 모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될 이야기는 너무 지금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관심이 많은 고등수학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단원별로 쪼개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부 원장님들을 모시고 각각 단원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걸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 단원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고등수학 상을 처음 진행할 때 다항식 단원으로 시작이 되는데, 혹시 원장님들 중에서 다항식 단원 먼저 한번 포문을 여실 선생님 계실까요? 제가 먼저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다항식 파트라는 자체가 사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근간이 되기도 해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이제 올라오는 단원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항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모든 과정,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수투라는 단원을 배우게 될 텐데 그 과목을 배울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3차 함수도 나오고 4차 함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관련해서 이제 다항식에 대한 엄청 계산을 복잡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항식에 대한 계산 요령이나 다항식이 계산됐을 때 그 결과값을 응용해서 사실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전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등수학 상 자체의 다항식만 보면 단순히 그냥 식을 정리하거나 또는 식을 뭐 전개하거나 계산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다수로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수투나 또는 이제 우리가 수원 파트에 가면 지수로그와 관련된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에 대해서 사실 이 다항식은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에서 치기 위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초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하지만 무조건 다음 그 난이도에 있는 문제 또는 상위 과목을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다혜 원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수상 과정 자체를 아예 이제 고등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상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려줘야 나중에 이제 수원수투 과정을 하는 데에도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이제 제가 고등학생일 때, 고등학생 돼서 공부할 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친구한테 한 달 내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특별히 어려워하더라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정리가 좀 약간 쉬운 나머지 정리가 있고, 그러니까 3차식 이상에 대해서 나머지 정리를 이제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1차나 2차에 대한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3차식에 대한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 그 나머지가 될 수 있는 항이 이제 3차 이하 2차식이 되다 보니 학생들이 그 식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뭐 되게 여러 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좀 많아요. 그게 저였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제가 보기엔 나머지 정리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면 그 3차식에 대한 나머지 정리, 맞습니다. 네,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꼽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겪었을 때 친구들이 그러한 고차에 해당하는 나머지 정리를 조금 더 유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대단원으로 넘어가서 방정식, 부등식 단원이 있거든요. 다혜 원장님이 먼저 이번에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아이들이 살면서 처음 만나보는 단어는 아니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부터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들어가면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범위를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고, 이제 점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수의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고, 그 수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비슷하게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부등식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게 많은데, 이제 수의 범위가 확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찾아와야 되는 조건도 많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도 길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의 체계가 확장된다는 게 너무 공감이 돼서 저도 지금 친구들 이 복소수 단원을 가르치고 이제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친구들도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성우 선생님은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저도 어쨌든 사실 복소수라는 내용이 뭐 이제 수능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 고2, 3 올라갔을 때 이제 수원, 수투에 대해서는 사실 응용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소수가 응용될 수 있는 단어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수 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허수라는 체계가 다시 이제 포함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계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하에 가면 이제 무리수를 배우면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실수가 돼야 되므로 이제 네. 허수가 안 되는 조건이 이제 거기서 응용이 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저희가 이런 복소수에서 그런 기본을 이제 알고 있어야 거기서도 좀 잘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2차 방정식이랑 다른 함수의 형태를 저희가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다른 것보다 힘든 거는 조금 더 따져야 되는 조건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대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거든요. 이 단원 친구들 진짜 힘들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번에 성원 선생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형의 방정식 자체는 이제 뭐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제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기하하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내분점, 외분점이 기하에서도 되게 많이 응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수투를 하게 될 때 접선의 방정식이 많이 연계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많이 응용돼요. 이유 없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응용이 된다는 게 지금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수원에서도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수투에서도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원의 방정식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외적으로 볼 일은 없겠지만 그게 많이 응용된다는 점.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항상 따라다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3차, 4차 방정식 그리고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 함수, 4차, 3차 함수 뭐 이런 함수들이 다 이런 평행이동에 대해서 응용이 되니까 제발 그 수상할 때는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게 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 친구들이 집중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번에 타이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도형 파트가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오면서 이제 사실 앞부분을 하면서도 많이 힘들 텐데 그래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도형을 받아들이니까 아마 더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를 또 많이 힘들어해서 근데 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함수나 방정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올 때 친구들에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친구들에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도 친구들이 너무 중요한 단원이라서 그래서 요거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등상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지 네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내용입니다. 네. 입시킬러 레옹님께서 질문 있으십니다. 고등공사 상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야, 시험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그리고 그 단원이 어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당 원장님? 저는 아이들이랑 만나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 저는 원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문제라고 다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맞게 이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고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침착하게 좀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도형은 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 지각력이 있어요, 학생들. 그래서 사실 학생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 쉬워하는 학생도 있고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는 파트가 도형인데 근데 이제 만인 공통으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복소수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곱이 될 때, 또 제곱근이 될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호에 대해서 엄청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는 그걸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깊게는 이제 시험에서 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특정한 이제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 그걸 되게 어렵게 내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저는 도형의 방정식도 물론 상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맞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좀 약간 계산하는 파트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약간 복소수가 아닐까 싶네요. 해결은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훈련을? 복소수는 사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근데 막연히 많이 푼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냥 그 복소수 자체에 대해서 뭐 봤던 문제 계속 보고 반복하는 그런 학습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복소수라는 숫자가 탄생하게 된 원리, 이게 왜 생겨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i라고 쓰는 그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원도 몰라요. 그 imagine이라는 이제 상상의 수라는 i에서 따온 건데도 그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냥 I 하고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탄생한 배경부터 이게 쓰이는 원리가 왜 이게 쓰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씀으로써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조금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거나 문제가 많이 어렵게 ứng는데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고등수학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상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예비고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겨울방학 시즌을 기회로 삼아서 많은 연습을 해서 첫 고등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상을 되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미리미리 하잖아요. 네. 약간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을 여러 번 배웠다 생각하고 되게 학생들이 거들먹거려요. 약간 난 좀 이제 상 좀 이제 할 줄 알아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고등학교는요, 중학교 때 쳐왔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누군가 거기서 1등, 2등을 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잘 푼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1점, 2점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미 잘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그냥 내가 좀 더 빠른 선에 뭐 수원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되고 이것보다는 사실 이 고등수학 상이 굉장히 여러분 첫 시험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저는 심화. 그래서 수상에 대해서 좀 심화학습을 해라. 그래서 제발 이제 고등학교 1, 1학년 올라간다고 2, 3학년 너무 그렇게 선행하기보다는 상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자가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이번 고등수학 상은 친구들이 학교에서의 수학 공부를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를 잘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학 만세 고등수학 상 단원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